안녕하세요. 3주차 두 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24장 전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운동 상태를 설명할 때 역학에서 힘이라는 물리량을 이용하기도 하고 에너지라는 물리량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전자기학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전기학이라는 부분에서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하의 운동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적인 상황의 위치 에너지, 이것을 우리가 전위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역학에서 배웠던 에너지 개념을 살펴보면은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로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누어서 우리가 에너지 등을 공부했었고, 또 운동 에너지는 K 또는 KE라는 기호를 쓰기도 하고, 위치 에너지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힘이 어떤 종류인지에 따라서 위치 에너지를 다르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또 용수철에 의한 위치 에너지, 또는 U라는 기호 대신에 포텐셜 에너지, 이런 기호들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자,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것은 전기적 위치 에너지로서 역학에서의 위치 에너지와 개념이 거의 비슷합니다. 따라서 단위도 똑같은 에너지의 단위를 가질 거고, 단위가 같으니까 같은 기호를 사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적 위치 에너지에 해당되는 전위라는 표현을 쓸 때 UE라는 표현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위에 대한 개념을 공부할 때 우리가 역학에서 배운 것이 있으니까 그 역학에서 배웠던 에너지, 위치 에너지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지구가 있을 때 역학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게 쉽겠죠. 지구 위에 질량이 m의 물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m의 물체가 처음 시간에 이곳에 있다가 나중 시간에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을 이야기해 볼 건데, 처음 시간에서 나중 시간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이때 위치 에너지가 달라진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중력인 것을 강조하고 싶으면 G라는 표현까지 써주면 되겠죠. 첨자의 이제 순서는 상관이 없고요. 이때 이 질량이 m인 물체가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 이유는 중력이 있기 때문인데요. 즉 중력이라는 힘에 의해서 물체가 아래로 내려오고, 우리가 힘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때는 위치 에너지라는 개념을 도입할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위치 에너지의 정의가 힘으로부터 나올 텐데, 이 위치 에너지의 정의를 전자기학에서도 똑같이 가져다 쓰려면 우선 지구에서 했던 설정을 우리가 전자기학 상황에 맞게 바꿔주면 되겠죠. 전자기학 상황에서는 중력에 대응되는 힘이 바로 전기력이 되겠죠. 전기력이 있는 상황을 그려볼 텐데, 그림처럼 대상이 되는 질량 대신에 전하가 있을 때 이 전하가 중력처럼 이렇게 똑같이 이동하는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양전하가 이렇게 이동을 하려면 전기장이 다음과 같은 방향이 되어야 할 거고, 전기장이 이런 방향을 가진다라는 것은 위에 플러스로 대전된 판, 아래쪽에 마이너스로 대전된 판이 있을 때 균일한 전기장이 있다. 이런 식으로 보통 가정을 많이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를 이제 우리가 이 중력에서 전기력으로 가져갈 때 이 전기력 같은 경우에는 위치 설정을 처음 위치, 나중 위치보다 A라는 위치에 있었다가 B라는 위치로 바뀌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런 표현을 똑같이 써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전기장이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말은 동일한 방향으로 전기력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말이니까 중력에 대응되는 상황을 전기력 상황으로 그대로 옮겨둔 그림을 완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중력에서의 위치 에너지를 어떤 식으로 유도를 했었는지 간략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에너지라는 것은 우선 말로써 이야기를 해보면 위치 에너지는 곧 일의 개념에 해당이 됐죠. 물론 일 운동 에너지 정리가 맞는 거죠.
저는 지금 대략적으로 보존력일 경우에 간단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이 일은 물질의 준 알자 1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인 거고 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기 때문에 보존력에 한해서 그래서 식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본 거고 이때 1은 힘 곱하기 거리로 주어졌습니다. 이건 1의 정의이죠. 우리가 역학대를 떠올려 보면 사실 1의 정의가 가장 먼저 나오고 이 1의 정의로부터 나머지 에너지 물리량을 찾았습니다. 근데 이미 다 배웠으니까 지금은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제가 표현을 한 거고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변화량을 우리가 수식으로 나타내 보면은 힘 곱하기 거리에 해당이 되니까 힘 곱하기 보통 중력의 경우에는 y축을 많이 사용하죠. 기호 자체는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y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을 생각을 해보면 정확하게 힘 곱하기 거리가 아니라 마이너스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 이런 식으로 앞에 이제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가 여기에 붙어줘야 운동 에너지 플러스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이 일정하다라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등이 잘 맞아 떨어졌었죠. 자, 이 부분까지는 예전에 배웠던 부분이라 역학에서 다루는 부분이라 자세히 이야기하진 않을 거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mg/yf 마이너스 mg/yi 이런 항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걸로부터 우리가 보통 위치 에너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mgy다, mgh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죠. 전기력 위치 에너지도 동일하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는데요. 전기력 위치 에너지도 마이너스 이 부호는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을 맞추기 위해서 위치 에너지에 마이너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힘 곱하기 거리인데 전기 파트에서는 이동하는 경로라는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중력 같은 경우에는 딱 이렇게 정해진 방향이 명확하잖아요. 전기력 같은 경우는 이제 휘어져 있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우리가 이동 경로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ds를 쓰기도 하고 dr을 쓰기도 하고 다른 기호들은 본인이 설정하기 나름이니까 dl을 쓸 수도 있고요. 일단 저는 여기서는 정의를 내리는 동안에 이동 경로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ds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예전에도 실제로 물체가 이동한 방향으로 우리가 E를 계산하는 거였기 때문에 동일한 개념이죠. 힘 곱하기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하겠다라는 거고 이때 힘과 거리의 방향이 다를 수 있으니까 이 둘을 내적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죠. 방향을 강제로 나란히 일치시켜서 각각 계산해서 쭉 더하겠다. 그리고 힘 곱하기 그 거리에 대한 개념이 1이고 이 1이 곧 에너지이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는 1의 정의로부터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내적을 표현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힘을 풀어서 써보면 여기서 말하는 힘은 전기력이고 전기력은 QE라는 전기장으로도 표현할 수 있었으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정리를 해보면 Q는 상수값, 적분하고 무관한 값일 테니까 마이너스 Q를 앞으로 꺼내서 이 도트 ds 이렇게 전기적 위치 에너지 전위의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구간은 A에서부터 B까지 현재 그림상 우리가 이걸 계산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도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 그 전기적 위치 에너지를 배울 때부터 내가 정의를 좀 잘 기억을 해두면 여기서 확장해 나가는 다른 물리량도 훨씬 더 수월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시험 문제에서 지금 제가 쓴 이 수식이 엄청 많이 나온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수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이 되는 수식을 먼저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해보면 훨씬 더 수월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특히 이 중에서
우리가 전기적 위치 에너지를 전기장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것은 사실 역학에서는 없었던 이야기죠. 우리가 힘에 대한 건 있었지만 중력장에 대한 건 자세히 공부를 하지 않았으니까 이 두 번째 전기장을 이용해서 표현한 수식을 지금 미리 잘 기억을 해두면 확장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전기적 위치 에너지 차이값을 정의 내리는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걸 활용을 해서 전위를 유도하게 됩니다. 전위차를 유도하게 됩니다. 이 전위차의 개념은 어떻게 보면 수식상에서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예를 들어서 Q가 이제 적분 밖으로 나오는 값이니까 상수값이라고 할 수 있었으니까 우리가 델타 U이 정의 내린 것을 Q값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마이너스 A부터 B까지 E 도트 ds 이 부분만 남겠죠. 그리고 나서 Q분의 델타 UE 이것을 델타 V 전위차로 정의 내리려고 합니다. 새로운 물리량을 하나 더 도입을 한 거죠.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있었는데 이 전기적 위치 에너지를 Q라는 전하로 나누어서 그 값을 전위차로 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위차는 A부터 B까지 전기장 곱하기 전기장과 이동 경로를 내적해 준 값.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 식을 조금 더 살펴본다면 전기장 안에는 사실 원천 전하가 존재하죠. 근데 전기력의 개념은 전하가 두 개 있어야 됐죠. 그러니까 원천 전하 말고 시험 전하도 있었을 텐데 이 시험 전하를 나눠줘 버린 겁니다. 위치 에너지라는 개념에서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는 전하가 두 개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개념인데 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위치 에너지라는 것은 힘과 관련이 있으니까 힘은 전하가 두 개 있어야 되죠. 즉 위치 에너지는 전하가 두 개 있어야 되는 개념인데 이때 내가 이 전하 두 개 중에 하나를 나눠준 거죠. Q라는 전하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마도 이 Q가 시험 전하의 역할을 하던 전하가 되겠죠. 위치 에너지를 시험 전하 역할을 하던 전하 하나로 나눠줘 버리면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수식은 오로지 전하 하나만 있을 때의 수식이 되게 됩니다. 즉 전기장은 전하가 하나만 있어도 가능한 계산할 수 있는 물리량이기 때문에 Q분의 델타 U이라는 값은 전기장처럼 전하가 하나만 있을 때 계산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계산하고 싶었던 수식은 바로 전위차라는 개념의 빨간색 박스로 표시한 이 수식이 되겠죠. 이 전위차라는 개념은 전기장처럼 전하가 하나만 있어도 우리가 그곳의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단위를 한번 살펴볼까요? 델타 V는 다시 정리해서 쓰면 Q분의 델타 UE 이렇게 된다라고 했는데 위치 에너지는 줄의 단위니까 줄 퍼 쿨롱 이렇게 될 거고 우리가 줄 퍼 쿨롱이라는 이 단위가 전위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물리량이기 때문에 줄 퍼 쿨롱 대신에 유도된 단위인 볼트를 사용합니다. 1줄 퍼 쿨롱은 1볼트와 같은 값이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전기장 단위 나왔을 때 이야기도 한번 다시 해보면 전기력이 있을 때 단위는 뉴턴이었고 전기장의 단위는 뉴턴 퍼 쿨롱이었습니다. 그 다음 위치 에너지, 전기적 위치 에너지의 단위는 줄이고 그리고 전위에 대한 단위는 줄 퍼 쿨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또 이 둘을 서로 비교할 때 전기장과 전위는 전하가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거고 전기력과 전기적 위치 에너지는 전하가 두 개 있을 때 계산할 수 있는 물리량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조금 더
비교를 하기가 좋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호로 전이차나 위치 에너지 차이를 기호로 많이 나타내고 있어서 조금 다소 어렵긴 하지만 계속해서 이 전이차와 관련된 수식을 조금 더 문자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모아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오히려 이 전이 파트는 정의를 내리는 부분은 어려울지 몰라도 정작 문제를 풀 때는 전기장이나 전기력 계산할 때보다 더 쉽게 풀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 부분이 다 와닿지 않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런 흐름을 가지면서 이런 수식이 나오는구나. 우리는 문제를 풀 때 이런 수식을 가져다 쓰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문제는 오히려 쉬울 수 있습니다. 전이 부분의 정의는 다소 지루할 수 있지만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력과 전기력을 비교한 그림을 다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부호를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변화량은 mgYF-mgYI로 주어집니다. 이때 우리가 지표면에 가까운 쪽이 위치 에너지가 더 낮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값은 0보다 작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중력에 의한 E를 계산해 볼 수가 있는데 물체에 해준 E는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1 운동 에너지 정리이죠. 1 운동 에너지 정리를 쓰고 나서 이건 예전에 유도를 했었는데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죠. 그리고 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변화량 자체가 0보다 작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인 이 값은 0보다 커야 합니다. 사실 중력이 이 물체에 일을 해서 물체의 위치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보냈으니까 일이 양의 값을 가져야 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죠. 일이 양의 값을 가지려면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은 0보다 작으니까 이 둘은 서로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또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이 뒤에 두 개의 식을 결합하면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은 우리가 이걸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 E는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이 값은 0이 된다. 즉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은 없다. 에너지는 계속 보존된다. 라는 이 식까지 한꺼번에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을 그대로 전기력으로 옮겨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기력에서 위치 에너지 변화량을 이야기할 건데 여기 위치 에너지에서 전하를 나눠준 전위차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위차가 훨씬 더 많이 쓰이기 때문이겠죠. 전위차 값이 0보다 큰지 작은지를 이야기해 볼 건데 우선 전위차라는 것은 물체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했을 때이니까 나중에 전위에서 처음에 전위값을 빼준 것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될 거고 그림으로 다시 되돌아와서 살펴보면 우리가 전위라는 것은 보통 플러스 쪽을 고전위로 두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저전위로 두는데요. 우리가 위치 에너지 차이의 변화값이라는 것이 실제 그 어떤 위치에서 절대값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값이 중요한 것인데 보통 지구 같은 경우면 지표면이 있다 그러면 이 지표면의 값을 0줄로 두잖아요. 여기가 기준점이 되는 것처럼 전기 파트에도 어떤 기준점을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임의로 설정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이너스 판이 있는 대전된 판이 있는 쪽을 0V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곳이 항상 0이 돼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뭐 지표면을 0으로 가정합시다 라는 것처럼 얘가 0V면 위쪽이 10V 뭐 이런 식으로 10V, 20V 이런 식으로 아래쪽보다 마이너스 쪽이 있는 쪽보다 더 높은 전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그림만 봐서
고전위에서 저전위 쪽으로 전기장의 방향이 형성이 되는 거고,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전기장의 방향을 보고 전기장이 전기장에 전기장이 나오는 쪽이 고전위 쪽, 들어가는 쪽이 저전위 쪽, 뭐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양전하를 고전위 전위차가 있는 곳에 집어넣게 되면은 고전위 쪽에서 저전위 쪽으로 양전하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즉, 저전위 쪽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VB-VA는 0보다 작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VB가 VA보다 작다라고 이런 식으로 두면 되겠죠. 또 이 그림에서 델타 V 값은 얼마인가요? 물어보면 10V다. 10-0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사실 지금 양전하가 있는데 양전하의 전기력이 2를 해줬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즉 0보다 커야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오류 없이 맞아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실제 제가 개입을 해서 양전하를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움직여 준 것이 아니라 제가 아닌 전기력이 양전하를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 이 그림에서 전기력이 한 일은 0보다 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고전위, 저전위를 저렇게 설정하는 것이 정말 맞는가 체크하는 용도로도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전기력이 한 일은 위치 에너지 변화량의 마이너스이죠. 역학에서 배웠던 것처럼 일은 어떤 힘이 한 일은 그 힘의 위치 에너지 변화량의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런데 델타 U이라는 값은 곧 델타 V와 부호는 같겠죠. 델타 V가 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델타 UI 값은 0보다 마이너스 델타 UI 값은 0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즉 우리가 생각한 대로 지금 이 상황은 전기력이 2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2를 해주고 있을 때 1의 값은 양의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또한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우리가 델타 마이너스 델타 U이라고 썼던 값은 곧 1이었고 이 1은 운동에너지 변화량과 같다라는 1 운동에너지 정리를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리해보면 제일 앞쪽에 있는 이 값과 델타 K를 연결해서 다시 말해보면 운동에너지의 변화량 그리고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을 더한 것은 0이 된다 라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그대로 이 상황에서도 적용해 볼 수 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전기력 외에 다른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중력도 마찬가지였지만 다른 상황은 고려하지 않는다. 또 이 개는 고립되어 있다라는 등등의 여러 가지 상황 조건들이 필요하지만 보통 우리가 공부할 때는 다른 상황은 이제 다른 힘이 작용하는 것들은 전부 무시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자, 이런 고립계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라는 것까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우리가 앞으로 상황을 이해하는데 꼭 기억해야 될 점은 이 고전위와 저전위 쪽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때 전기장의 방향과 전기력의 방향은 같은 방향이 되겠죠. 이 전기장의 방향으로부터 어느 쪽이 고전위인지 저전위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앞으로 문제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될 테니까 그 부분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문제 푸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균일한 전기장에 의한 전위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이미 그림을 그려서 상황을 살펴봤었는데요. 한 번 더 써보면 플러스랑 마이너스로 대전된 판이 있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전기장은 이 그림만 봐도 이런 식으로 형성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고 내가 여기 양전하를 가져다 놓으면 내가 아무런 힘을 가하지 않더라도 이 양전하는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특정 지점에서 또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게 될 거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나중에 전위에서
처음에 전위를 뺀 값이 궁금하다면, 즉 에너지의 변화량이 궁금하다면, 그러면 이 델타 V 값은 어떻게 계산해 줄 수 있었느냐면, 델타 V는 마이너스 A부터 B까지 전기장 곱하기 내적 이동 변이 벡터,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기장과 이동 방향의 이동 벡터를 내적을 해줌으로 인해서 나오는 전이차 값은 내적을 해줬으니까 당연히 스칼라량이 되겠죠. 자, 우리 적분 안에 벡터가 들어있으면 이거를 최대한 빨리 벡터를 떼서 적분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었죠. 자, 그러면 조금 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내적을 풀어서 써보면 전기장 벡터의 크기, 그리고 이동 변이 벡터의 크기, 그리고 둘 사이의 각도 코사인 세타인데, 이때 지금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과 전기장의 방향은 나란한 상황이죠. 따라서 코사인 0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균일한 전기장에서 우리가 전기장과 이동하는 방향은 중력처럼 나란하니까 이렇게 0으로 지워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2 이제 절대값 크기 빼고 그냥 기호 2만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EDS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상황은 현재 전기장이 균일한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균일한 전기장의 값이 상수값이니까 A에서 B까지 이동하는 동안 상수이니까 앞으로 빼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또 문제에서 만약에 A에서 B까지의 거리가 D라는 거리를 가진다라고 가정했다라고 하면 이 D라는 거리 동안에 적분을 해주는 거죠. 뭐 다른 변수가 들어있는 것은 아니니까 다 더하면 그냥 D가 나오는 거죠. 따라서 적분을 해주면 마이너스 2D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부호인데요. 마이너스 2D 값은 양의 값을 가질까요? 음의 값을 가질까요? 그걸 파악하는 것은 전이차의 부호를 파악하는 것과 같겠죠. 전이차는 전기력선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전기력선은 V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향합니다. 앞에서 했는데 정리해서 다시 써보면 전기력선, 즉 전기장의 방향과 전기력의 방향을 보고 예측할 수 있죠.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향한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전기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향하니까 양의 전하가 있는 쪽이 고전위 쪽이 되는 거고, 또 아래에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 판이 저전위 쪽이 되겠죠. 그리고 이때 델타 V, 즉 VB에서 VA를 뺀 것은 저전위 쪽에서 고전위 쪽을 빼준 거니까 델타 V 값은 음의 값을 가지게 되겠죠. 자, 음수 값을 가지니까 결과적으로 나온 마이너스 2D도 음수 값을 가지게 될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굉장히 많이 쓰이는 수식은 전위 문제를 풀 때 많이 쓰이는 수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써보면 델타 V는 마이너스 2D라는 수식입니다. 이 수식이 정말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단위만 한번 살펴보면 델타 V는 볼트의 단위를 가지고 전기장의 단위는 뉴턴 퍼 쿨롱의 단위를 가지죠. 또 거리니까 A에서 B라는 지점까지 이동한 거리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미터의 단위를 가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1볼트가 1뉴턴 미터 퍼 쿨롱하고 정말 같은지 한번 유도를 해봐도 좋겠죠. 여러 가지 공식들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그러한가 한번 유도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힌트는 볼트는 어떤 단위하고 같았냐면 줄 퍼 쿨롱하고 같은 단위였죠. 금방 계산이 되시죠? 자, 그런 다음에
또 우리가 실제 문제 풀 때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되지만 델타 V의 크기를 따로 ED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걸 생략해서 이렇게 많이 쓰죠. 델타자, 절대값 표시 이런 거 생략해서 V는 ED 이렇게도 많이 사용합니다. 전이와 전기장 사이의 관계식인데 잘 보면 이 V는 ED라는 수식은 언제 사용할 수 있는 거냐면 균일한 전기장, 이게 포인트겠죠. 균일한 전기장이 있을 때 그때 전기장과 전이차 사이의 관계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V는 ED로 기억을 하시거나 아니면 델타 V는 마이너스 ED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우리가 전이 문제를 쉽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간단한 세 가지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이 첫 번째 문제는 그림과 같은 상황에서 A라는 지점과 B 지점이 있을 때 델타 V, A, B 사이의 전이차의 부호를 살펴보는 문제입니다. 델타 V는 VB-VA를 의미하고요.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첫 번째 상황은 양전하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할 때 이때 델타 V 값은 양수인지 음수인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런 걸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우선 그림에서 어느 쪽이 전위가 높고 낮은 쪽인지를 파악해 주면 되는데요. 지금 전기력선이 그려져 있죠. 이 전기장의 방향을 표시한 것이 전기력선이 될 거고 전기력선은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향한다 라고 했으니까 왼쪽이 고전이, 오른쪽이 저전이가 될 겁니다. 그러면 내가 VB에서 VA를 뺀다는 것은 저전이 쪽에서 고전이 쪽을 빼는 거니까 당연히 음수가 되겠죠. 저전이에서 고전이 쪽을 빼줬으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상황은 음전하인 경우로 바꿔보겠습니다. 똑같이 음전하가 있는데요. 점 A에 놓여있던 음전하가 B로 이동하는 상황. 이 상황에서 델타 V 값은 양수일지 음수일지 한번 우리가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전하로 내가 가져다 놓은 전화, 즉 시험 전화인 상황이 되겠죠. 내가 어떤 전화를 가져갔는데 그 전화가 양전화에서 음전화로 바뀌었다고 해서 이 전위차가 달라질까요? 달라지지 않겠죠. 전위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냐면 지금 화면에 보이지는 않지만 무언가 다른 어떤 전하들의 요소가 있어서 그 전하, 원천 전하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전하로부터 이미 전기력선이 형성이 된 거고 그 순간 델타 V는 이미 결정이 나는 거죠. 시험 전하가 바뀌었다고 해서 즉 내가 양전하를 가져다 놓든 음전하를 가져다 놓든 뭐 10쿨롱짜리를 가져다 놓든 20쿨롱짜리를 가져다 놓든 이 V 값, 전이차의 값은 바뀌지 않겠죠. 따라서 델타 V는 그대로 음수 값을 가질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질문을 달리해서 전기적 위치 에너지의 변화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상황이 달라지겠죠. 전기적 위치 에너지는 델타 U 값을 의미하죠. 자, 델타 U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우리가 전이차의 정의를 내릴 때 Q분의 델타 U라고 정의를 내렸으니까 델타 U 값은 Q 곱하기 델타 V가 될 텐데 이때 두 번째 이 우리가 놓으려고 하는 Q라는 전하가 음전하라면 이런 상황이라면 델타 V도 음수이고 Q도 음수이니까 델타 U는 부호가 양수가 되겠죠. 즉 전이차의 부호는 달라지지 않지만 전기적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 델타 U 값은 부호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등전이면과 관련된 것입니다. 등전이면이라는 것은 전이가 같은 점을 모아놓은 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림에서는 6V부터 9V까지 총 4개의 면이 그려져 있네요. 자, 이 경우에 A에서 B로 내가 양전하를 이동시켰을 때
그리고 B에서 C, C에서 D, D에서 E 이렇게 각각의 경우에 각각 양전하를 이동시켰을 경우에 전기장이 한 일이 큰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 보려고 합니다. 일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앞서 했었죠. 일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쓰면 마이너스 델타 U이고 이것은 곧 마이너스 Q 델타 V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지금 문제에서 Q를 가져다 놓았을 때 예를 들어 Q를 A에서 B로 이동시켰을 때 이때 어떤 식으로 이 일의 크기가 정해지는가 뭐 이런 정도 계산을 할 수 있으면 되는데 Q에 대한 정보는 필요 없겠죠. 일이 큰 순서대로만 나열을 하면 되니까 우리는 델타 V의 차이값에다가 마이너스만 붙여주시면 그게 곧 1과 같은 크기가 될 테니까 이 값만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델타 V 그리고 부호까지 고려를 해서 델타 V에 마이너스를 붙인 이 값만 계산을 해서 큰 순서대로 나열을 하면 그게 곧 2를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결과가 되겠죠. 자, 그럼 델타 V를 먼저 생각을 해볼까요? A에서 B로 이동했을 때는 둘 다 지금 9V라는 지점에 있거든요. 그래서 델타 V가 0이니까 단위 빼고 그냥 0만 적을게요. 자, 그 다음에 B에서 C로 이동을 한 상황인데요. 우리는 전 2차 뭐 어떤 차이 이러면 항상 마지막에서 처음을 빼주는 거죠. B에서 C를 이동했으면 C의 전위에서 B의 전위를 빼줘야 되는 거니까 7-9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그게 1에 대한 양이 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C에서 D로 이동해 볼까요? 그러면 V 전위값 D라는 지점에서의 전위값에서 C라는 지점의 전위값을 빼주는 거니까 6 마이너스 7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에다가 다시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될 거고 D에서 2를 빼는 경우는 V2에서 VD를 빼는 거죠. 자, 근데 V2가 얼마냐면 지금 7V네요. 그리고 VD는 6V니까 그냥 플러스 1이 나오죠. 따라서 D에서 2로 이동했을 때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플러스 1인데 마이너스를 하나 붙여야 되죠. 그래야 1이니까 1의 양이 나오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큰 순서대로 정렬을 할 수 있겠죠? 제일 큰 값은 B에서 C, 그 다음 두 번째로 큰 값은 C에서 D, 세 번째가 0에 해당되는 A에서 B, 그리고 마지막이 마이너스 1인 D에서 E. 이 순서대로 우리가 전기장의 한 일을 큰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마지막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균일한 전기장이 있을 때 거기에 입자를 하나 집어넣을 건데 양성자를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이 양성자를 넣었더니 가만히 놔두면 아래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려고 하겠죠. 자, 그런데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집어넣었고요. 이때 정지 상태에서 넣었음에도 전기력에 의해서 또는 전기장에 의해서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이 양전하는 가속을 하게 됩니다. 가속을 한다라는 것은 힘이 작용했다라는 말이고 가속에 의해서 속도가 변화하게 되겠죠. 그래서 원래 정지 상태였던 이 양전하의 속도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즉 B라는 지점에 도달을 했을 때 V값, 속도는 얼마냐라는 것이 질문이 되겠습니다. 속도의 크기, 속력만 구해 보도록 하죠. 어차피 방향은 다 그냥 아래 방향일 테니까요. 자, 그럼 속력 V를 한번 계산을 해볼 텐데 이 문제는 어떤 식을 이용하는 게 좋을까요? 보통 우리가 전자기학에서 역학에서 배웠던 물리량인 거리라든가 속력 이런 거 물어볼 때는 등가속도 운동 공식하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사용할 일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문제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하면 조금 손쉽게 풀 수 있는 문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써보면 델타 K 플러스 델타 U E는 0 이렇게 써진다고 했었죠. 자, 그럼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부터 써볼까요? 나중 속도를 V라고 했으니까 B라는 지점에서 속도 V를 이용해서 2분의 1 mv 제곱 마이너스 처음에 물체가 정지해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0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 잘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는 전기장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물리량이 문제에 주어진 물리량인데요. 전기장 2를 알려주었기 때문에 전기장으로부터 위치 에너지를 계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전기장을 알고 있다라는 것은 전위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될 테니까 위치 에너지를 전위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위에다가 전화만 곱해주면 위치 에너지 변화량이 될 테니까 두 번째 항은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식을 보면 우리가 Q랑 델타 V 값만 알면 나머지는 해결이 되겠죠. 질량은 양성자의 질량이 될 테니까 MP라고 제가 바꿔보기로 하고 Q는 지금 양성자니까 그냥 기본 전하량 플러스 2를 사용하기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델타 V인데요. 델타 V를 전기장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건 이미 배웠죠. 균일한 전기장이 있을 때 그때 전이차는 마이너스 2 곱하기 D 이렇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전기장 2와 거리 D가 문제에서 알려준 상황이다 라고 하면 이걸 그대로 갖다 놓고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정리를 계속 해볼까요? 그러면 2분의 1 mv 제곱 그리고 m은 양성자의 질량 플러스 기본 전하량 2 곱하기 마이너스 2d는 0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v는 루트 m분의 마이너스는 이제 지워지겠죠. 옆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2 곱하기 기본 전하량 곱하기 전기장 곱하기 거리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네요. 문제에서 숫자로 이런 값들이 주어져 있으면 숫자를 넣어서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간단한 문제들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점전화가 있을 때 전위를 계산하는 방법을 좀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양전화인 점전화가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양전화 주위에는 어떤 물리량 등을 계산할 수 있을까요? 보통 양전화가 있으면 그곳에 다른 전화가 오게 되면 전기력을 받겠죠. 그런데 이렇게 점전화, 이 양전화가 하나만 있을 때는 우선 전기장은 확실히 우리가 이렇게 그려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우리가 전기력선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전기장 외에도 전위라는 것을 계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위라는 개념은 우리가 에너지를 배웠을 때 개념하고 동일하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라고 했었는데요. 그렇지만 전위 자체를 항상 전기장으로부터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좀 전까지 배웠던 전위차 그리고 전기적 위치 에너지 델타 U 이런 값들은 전부 지금 전기장으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우리가 전기학을 배울 때 쿨롱의 법칙을 생각해 보면 점전하로 표시가 되어 있죠. 지금 에너지 파트를 공부할 때는 순서를 바꿔서 먼저 전기장에 대한 전위차에 대한 정의를 써본 거고 지금 점전하에 대한 전위를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점전하에 의한 전위를 계산할 때는 전기장에 관련된 전위식을 가져다가 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수식으로부터 나온 새로운 전위 수식을 우리가 점전하에 의한 전위를 계산하는 식 이렇게 부르려고 합니다. 일단 계산을 해봐야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더 잘 와닿을 수 있겠죠. 자, 그럼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전위차를 계산하기 위해서 정의를 먼저 써봐야 되겠네요.
전이차라는 것은 마이너스 전기장 곱하기 전기장과 변이 벡터를 내적하는 거죠. 점전화가 나왔을 때의 전이차를 dr 벡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원천 전화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의 점전화죠. 이 전화가 있는데 우선 제가 이 전화를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가져올 때 뭐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본다 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꼭 양전화가 있을 때 무언가 다른 전화를 가져와야 되는 건 아니죠. 그냥 A라는 지점이 있고 B라는 지점이 있다라고 해도 되니까 A라는 지점과 B라는 지점의 전이 차이, 즉 시험 전화는 필요 없는 전이 차만 계산해 보는 걸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이들 사이의 거리를 원천 전화에서 특정 지점 B점까지의 거리를 RB 이렇게 두기로 하고요. 제가 조금 적분의 편의상 얘를 직선의 형태로 A 지점을 잡았습니다. 다른 데 잡아도 얼마든지 계산이 가능한데 그냥 우리 간단하게만 유도를 해볼 거라서 우선은 제가 직선상에 잡았습니다. 이 잡은 곳까지 A라는 지점까지의 거리를 RA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A라는 지점과 B라는 지점의 전이차를 계산한다 라고 두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전기장은 점전화에 의한 전기장식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 되겠죠. 지금 원천 전화가 딱 점전화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이 전기장식을 풀어서 쓸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변위를 제가 R이라는 기호를 쓰고 있으니까 그 기호 그대로 가져다 쓰면 K R 제곱분의 Q 이렇게 되겠죠. 이때 지금 스몰 r은 임의의 거리가 되는 거고 이걸 적분해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원래는 뒤에 이제 코사인 세타가 붙을 건데 제가 방향을 다 똑같은 방향으로 일치시켰죠. 전기장의 방향과 지금 계산하고자 하는 변이의 방향 등을 전부 다 일치시켰으니까 코사인 0도여서 1이 되겠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식은 성립합니다. 간단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다 일직선상에 있다. 그리고 전기장의 방향하고도 같게 그렇게 표시를 해두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건 충분히 적분이 가능하죠. A에서 B까지 적분을 한번 해보면 K R B 분의 Q 마이너스 K R A 분의 Q 이렇게 적분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전이 차이라는 것은 두 지점 사이의 값만 중요하고 우리가 특정 부분, 특정한 위치에서의 절대값이 존재하는 건 절대적인 어떤 특정 값이 존재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었죠. 즉 다시 말해서 0볼트인 지점을 내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0볼트인 지점을 제가 어디로 정해 볼 거냐면 A 지점을 RA에 해당되는 즉 A라는 지점에서의 전위를 0볼트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기준점이 되는 거고 이 기준점을 0볼트 그리고 원천 전하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러니까 전위가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RA가 멀리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또 수식상에서도 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말로 표현을 하셔도 되고 그래서 어쨌든 기준점을 A라는 지점으로 정하고 그 지점을 0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전이차 델타 V는 VB 마이너스 VA인데 이때 VA는 그냥 0이 되는 거니까 전이 하나만 남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V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V는 K R분의 Q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림을 조금 상황에 맞게 다시 한번 그려보면 똑같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플러스 양전하가 원점에 있고 거리가 R만큼 떨어진 곳에서 우리가 좀 전에 RB라고 했던 것과 같은 곳이죠. R만큼 떨어진 곳에 어떤 지점 P가 있다라고 하면 이 P라는 지점에
전위는 점전하에 의한 전위를 계산하는 것이고 점전하에 의한 전위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결정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산 결과를 보면 점전하에 의한 전기장식에서 분모가 원래 K R제곱분의 Q잖아요. 전기장은. 근데 분모에서 R이 하나 적어진 걸 볼 수가 있죠. K R분의 Q. 하지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전위도 작아지고 있고 또 원천 전하가 크면 클수록 전위는 크다라는 개념 등은 쿨롱의 법칙에서부터 나온 것들하고 계속 동일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단위는 볼트라는 단위를 쓸 거고 볼트는 줄 퍼 쿨롱과 같았죠. 그리고 이 전이라는 값은 전기력이나 전기장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게 바로 스칼라량이라는 거죠. 에너지는 양만 중요하죠. 그렇죠? 에너지는 방향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개념에서 얻은 전위도 마찬가지로 방향성보다 이제 크기가 중요한 물리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점전하에 의한 전위를 간단하게 식을 찾아보았는데요. 이렇게 식을 찾고 나면 우리가 다양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가 수월해집니다. 또 벡터량이 아니기 때문에 전기장이나 전기력보다도 문제 푸는 게 훨씬 편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점전하 하나 있을 때 전위를 계산을 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점전하 두 개가 있을 때, 두 개가 있으면 우리 무엇을 계산할 수 있을까요? 하나 있을 때는 전위만 계산할 수 있지만 전하가 두 개가 되면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죠. 위치 에너지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의 점전하가 하나 있을 때 전하를 하나 더 가져와 볼 건데요. 전하가 두 개 있으니까 이번엔 이 전하의 전하량을 Q1이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Q1이 가지는 의미는 현재 원천 전하의 개념과 비슷합니다. 자, 여기에 제가 새로운 전하를 하나 가져올 건데요. 이 전하의 전하량을 Q2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전하는 시험 전하가 되겠죠? 이 전하를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이때 A는 우리가 무한대라는 가정을 통해서 A라는 지점의 전위가 0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위가 0이었던 지점에서 지금 B라는 지점까지 가지고 왔다. 이런 가정을 해볼 거고요. 이때 원천 전하가 있는 곳에서부터 B라는 지점이 있는 곳까지의 거리를 RB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위치 에너지 등을 계산을 해볼 텐데요. 위치 에너지는 1, 그리고 에너지 이 두 개의 관련된 식을 이용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먼저 필요한 수식을 잠깐 써보면 보통 우리가 외력이 한 일은 델타 U 이렇게 주어집니다.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 전기력이 한 일은 마이너스 델타 UE 또는 중력이 한 일은 마이너스 델타 UG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는 이런 것들은 내력이 한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와 반대의 개념인 이제 외력이 한 일은 델타 U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내력과 외력은 어떻게 구분하면 될까요? 중력, 전기력, 탄성력 이런 것이 내력이 되는 거고 중력, 전기력이 없는데도 내가 물체를 이동시킬 수 있었을 때, 즉 내가 이동하는 거죠. 이런 게 외력이 한 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외력이 한 일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외력이 한 일은 델타 E,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을 거고 이때 델타 UE는 QE 시험 전하 곱하기 델타 V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그리고 델타 V는 VB 마이너스 VA가 될 텐데 우리가 기준점을 A라는 지점으로 삼기로 했고 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VB는 조금 전에 계산을 했죠. 원천 전하 하나가 있을 때 그 원천 전하로부터 R만큼 떨어진 곳, 지금 이 그림에선 RB만큼 떨어져 있네요. R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서의 전위는 KR분의 Q 이렇게 주어지니까 원하는 기호를 우리가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기호를
기호를 써서 바꿔주면 이런 식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델타 UE라는 값은 K 곱하기 RB분의 Q1, Q2 이렇게 주어지겠네요. 이때 Q1, Q2는 양전하죠. 그 다음에 거리에 해당되는 RB도 양전하니까 이 값은 현재 양수값을 가질 겁니다. 자, 그럼 왜 외력이 한 일이라고 표현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물체를 A라는 저 먼 지점에서 가지고 옵니다. 양전하가 있는 곳에 양의 전하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 거죠. 이건 제가 가만히 놔두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즉 전기력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제가 멀리서 일을 해줘야 되는 거죠. 플러스와 플러스는 서로 청력이 작용하는데 제가 그걸 이기고 여기다가 가져다 놓으려고 하는 거니까 외부에서 일을 해주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외력이 한 일을 계산하면 0보다 큰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반대로 이 상황에서 전기력이 한 일을 계산했다라고 하면 이제 음수 값이 반대의 값을 가질 테니까 음수 값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정리해서 써보면 델타 UE라는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을 쓰려고 하는 건데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도 전이처럼 UP-UA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기준점이 A 지점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지점이 0이 되니까 전이가 0이 되니까 위치 에너지도 똑같이 0이 되겠죠. 그래서 이 수식을 그냥 U로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더 이상 차이값이 아니고 하나만 존재하니까 U는 Q1, Q2 이렇게 두 개의 전하가 있을 때 둘 사이의 위치 에너지, 전기적 위치 에너지는 KR분의 Q1, Q2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Q1 전하가 있고 Q2 전하 이렇게 전하가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전하가 R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조금 전에 우리가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유도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굳이 생각하지 않더라도 전기적 위치 에너지는 거리 R만큼 떨어진 두 개의 전하의 전기적 위치 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전기적 위치 에너지의 정의가 됩니다. 이걸 이용해주면 우리가 전하가 두 개 있을 때뿐만 아니라 세 개, 네 개 있을 때 이들이 만들어내는 위치 에너지 값을 손쉽게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전하가 두 개가 아니라 세 개를 한번 가정해 볼까요? Q1, Q2, Q3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각각 떨어져 있는 거리를 제가 R12, R13, R23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개의 전하가 만들어내는 전체 전기적 위치 에너지는 얼마인가? 라고 하면 두 개씩 짝을 지어주는 겁니다. 새로운 또 다른 수식을, 세 개짜리 수식을 만들어내지 않아도 되고요. 이렇게 1, 2가 만들어내는 위치 에너지, 2, 3이 만들어내는 위치 에너지, 1번 전하와 3번 전하가 만들어내는 위치 에너지 이렇게 각각 계산해서 더해주시면 됩니다. 식을 풀어서 써보면 K 곱하기 R12 분의 Q1, Q2 플러스 R23 분의 Q2, Q3 또 R13 분의 Q1, Q3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전하가 있을 때 이 세 개의 전하가 만들어내는 전체 전기적 위치 에너지는 우리가 곧 지금 만약에 Q1, Q2, Q3가 전부 양수다라고 하면 이 전체 에너지도 양의 값을 갖겠죠. 그 말은 내가 무한대에서 그러니까 전위가 0인 곳에서 Q1을 하나 가져오고 양전을 하나 가져오고 또 두 번째 전하를 가져오려면 힘이 들겠죠. 두 청력이 작용하는 곳에 억지로 끌고 와야 되는 거니까 또 Q3를 하나 더 갖다 놓으려면 또 역시 힘이 드는 거잖아요. 이렇게 내가 일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이 전체 전기적 위치 에너지 U 값이 양수 값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U가 양수를 가짐으로 인해 외력이 한 일도 양수가 되고 그 말은 외력, 즉 밖에서 누가 일을 해줘야 된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점전하에 의한 전위식인 V는 KR분의 Q를 통해서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점전하에 의한 전위와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위 문제는 우리가 스칼라량이기 때문에 굳이 하나짜리를 연습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바로 점전하가 2개 있을 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력, 전기장과 마찬가지로 전위도 중첩의 원리가 성립하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하가 여러 개 있으면 그냥 하나하나가 만들어내는 전위를 계산한 다음에 다 더해줘야지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이 A만큼 떨어져 있는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인 전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쌍극자라고 한다라고 했었죠. 자, 여기 쌍극자가 있는데요. 이때 쌍극자 가운데에 P라는 지점이 있습니다. P라는 지점에서의 전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VP는 2개의 전하가 있으니까 각각의 전하가 만들어내는 전위를 계산해서 그냥 더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플러스가 만들어내는 전위를 계산해 볼 텐데요. V 플러스가 만들어내는 전위를 계산하기 위해선 전하와 계산하고자 하는 지점 사이의 거리가 필요하겠네요. 자, 점선으로 표시한 부분의 거리가 될 텐데 이 거리는 루트 a제곱 플러스 y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루트 a제곱 플러스 y제곱 거리를 이용해서 풀어보겠습니다. v 점전하에 의한 전위는 kr분의 q 이렇게 주어진다 라고 했으니까 이 정의를 그대로 가져다 쓰면 k 곱하기 루트 a제곱 플러스 y제곱분의 양전하 q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가 만들어내는 전하인데요. 마이너스 전하가 만들어내는 전위는 kr분의 r은 똑같죠. 거리가 똑같으니까. 그리고 위에는 양전하가 아니라 음전하이니까 마이너스 q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우리가 전기장이나 전기력 같은 경우는 방향을 벡터 표시를 이용해서 미리 계산해 주었기 때문에 전하량의 크기를 그냥 양수 취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잖아요. 근데 전위는 방향성을 막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죠. 벡터로 더해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니까 전위 계산할 때는 그 전하량이 가지고 있는 양전하면 양전하, 음전하면 음전하 값을 그대로 넣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전위는 그냥 0이 되겠네요. 이러한 결과를 주는 이유는 P점까지의 거리가 똑같기 때문이죠. 양전하가 P점에 만들어내는 전위 그리고 음전하가 만들어내는 전위가 지금 같은 크기를 가지기 때문에 더했을 때 그냥 0이 되게 되는 거죠. 그 지점을 한번 모아볼까요? 2개의 전하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은 지점을 모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 빨간색 실선으로 칠해지고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전위가 0이 되는 등전위 선이 되겠습니다. 전위가 같은 점을 모았을 때 선이 되는 이런 선을 등전위 선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등전위 선도 한번 그려보았고요. 자, 이번엔 2번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X축 상에서 R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전위를 묻고 있습니다. VR을 계산해 볼 텐데 역시 V 플러스와 V 마이너스 2개를 계산해 주면 되겠죠. V 플러스는 K 곱하기 플러스 전하와 R점까지의 거리는 A 플러스 X니까 KA 플러스 X분의 Q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V 마이너스는 K X에서 A를 빼야 되겠네요. X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Q 이렇게 되니까 2개 그냥 더해주시면 되죠. 더해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A제곱분의 마이너스 2AQ 이렇게 정리되겠네요. 한 번 더 써주면 X제곱 마이너스 A제곱분의 2AKQ 뭐 이런 식으로 전위값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벡터량이 아니어서 그냥 더해주면 되니까 쉽게 풀릴 수 있겠죠. 세 번째 문제는 쌍극자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V와 전기장을 계산하는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가 아직 전위로부터 전기장을 계산하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위로부터 전기장을 계산하는 방법을 먼저 공부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전위의 정의를 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위로부터 전기장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연속적인 전화분포를 이루고 있을 때 전위 계산하는 방법 등을 이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